자, 지금부터는 이제 만점 특강 추천 문항들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를 추천하는데요. 자, 이 문제 쉽습니다. 쉬운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실수로 틀려요. 자, 틀린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왜? 쉬운 문제니까. 다른 친구는 다 맞는데 나만 틀렸다. 그러면 그만큼 점수 차이가 크게 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근해 공식 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좀 귀찮아져. 아니, 한번 써볼게. 그래서 x는 짝수 공식까지 알고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썼지만 이것을 다시 루트 안에다가 넣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하고 싶니? 이거 계산 안 한단 말이야. 귀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보자마자 근계수 관계로 넘어가요. 솔루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1.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준식이를 딱 쳐다보면서 전개를 합니다. 아하, 나 이런 거 잘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전체의 제곱.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여기 근계수 관계 아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 둘이 곱해서 플러스 1. 그래서 2 해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2. 체크 오케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혹시 이 강의를 여기까지만 틀린 학생 내가 틀리다라고 잘못 해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이건 틀림 계산이에요. 그죠? 이거 좀 지울게요. 그죠? 아니, 그럼 왜 이게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게 매우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어디서 틀렸지? 그리고 이렇게도 계산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도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도 음수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 두근의 합이 음수이고 두근의 곱은 양수이며 판별식 D가 양수일 때는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수. 즉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은디? 그지?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음수 곱하기 음수,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됐죠? 자, 또 상식적인 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공부 어차피 한 거니까. 자, 루트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 x를 붙여 쓰지만 루트 x 전체의 제곱은 그냥 x로 쓴다. 자, 우리 제곱근의 계산 성질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거기에다가 음수 제곱근의 특징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옳게 고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쓸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 다음에 얘랑 플러스 2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까지는 똑같이 써요. 그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로 쓰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 4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니까 1. 그래서 마 6.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지만 분명히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4번 문항입니다. 분당고등학교에서 15번 문제로 출제되었고요.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보니까는 미정계수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냥 알파, 즉 허근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죠? 솔루션. 일단은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x에 알파를 대입하시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2는 0이다. 즉 0이 되는
2차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0이 되는 2차식이 있다는 것은 이런 차수가 높은 식을 매우 낮은 차수, 즉 1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허근이라고 하였으니까 알파는 0이 아니지.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이 양변에 곱해도 되겠지.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p 알파의 제곱 그리고 p 플러스 2 알파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니? 바로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죠? 아이고 이렇게 안 이뻐. 다시 알파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은 결국은 마이너스 2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 알파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알파의 제곱을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 오른쪽에다 한번 설명을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다. 자, 요 친구를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3차식이 매우 간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여기다 넣어볼게. 자, 여기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p에다가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p 플러스 2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들을 전개해 주세요. 전개해 주시면은 자, 요거 하니까 4p의 제곱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전개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되어서 2p의 p 플러스 2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p 플러스 2 알파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가 있는 놈과 알파가 없는 놈으로 여러분들이 묶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리해 주시면은 4p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p 플러스 2 이것도 전개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알파 그리고 2p p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p라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허수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의 세제곱이 꼭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허수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수가 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허수의 개수인 4p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꼭 0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거 인수분해하기 어려우니까 근계수 관계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p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수 p의 합이에요. 그죠? 특히나 이렇게 상수항이 음수일 때는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판별식 써봐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실수 p의 합은 근계수 관계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답을 4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서 복소수 배웠고요. 이 복소수하고 연결 지어지는 문제여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고요. 15번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F알파는 E-베타로 표현할 수 있고 F베타는 E-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2차 방정식 fx =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fx의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서 허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잡해. 그리고 우리 여기다 넣어서 어떤 계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어떡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근계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건 확실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인 것도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일치성에 의해서 우리가 F알파가 2-베타보다는 베타 대신에 1-알파를 넣어주시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1-알파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바로 1 플러스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
F 베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베타입니다로 정리가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항식에서 이미 인수 정리의 유형 문제로 외대부호 문제를 풀어봤었죠? 자, fx가 2차 방정식, 즉 2차식이라는 거예요. 2차식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fx, 자, 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fx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fx의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0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즉 f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0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0을 만드는 해가, 즉 x의 해가 베타란 얘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죠. 그런데 주어진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역시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으시면 드디어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으며 fx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3이 올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fx 이꼴 0의 두근의 곱이에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은 0. x의 값을 구해도 되지만 근계수 관계로 x의 두 근의 곱, 자 x의 두 근의 곱은 무엇이다?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낙생고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이어서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6번 문항 세마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가우스 기호라는 특별한 기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 x를 넘지 않는, 그쵸? 최대 정수를 이야기하는데 가우스 x는 결과값이 반드시 n, 정수다. 자, n은 정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 x는 하나의 정수값이 아니라 그 경계인 정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보다는 반드시 작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가우스의 결과는 반드시 n에 등호가 붙고 그리고 n 플러스 1보다는 반드시 미만이다. 등호가 붙는 쪽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자, 가우스의 성질 중에서 가우스 x 플러스 a를 그냥 가우스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a가 정수일 때는 이렇게 써도 좋다. 됐습니까? 자, a가 정수인 게 확실해요. 그러면 가우스 바깥으로 그냥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우리 6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솔루션. 자, 천천히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쓱 볼까요? 자, 이 친구의 해가 스몰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스몰 b보다는 작대요. 자, 이 친구의 해가 스몰 c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대요. 그러면서 a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5분의 2c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a는 정수야. c는 정수야.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c는 5의 배수여야 해. 왜냐면 약분되어서 a라고 하는 친구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추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준식을 살짝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가우스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그리고 플러스 자, 이거 뭐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꼴 0이 올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때에 가우스 x를 우리가 뭐 n으로 치환해 볼까요? 그쵸? 정수니까. 그러면 n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전개하시면은 n제곱 플러스 6n인데 여기 n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암산하자. 그러면 7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7n 됐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 그러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 올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무엇입니까? A하고 C죠. A하고 C입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받아들이신다면 A 플러스 C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대신에 5분의 2C를 대입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A 대신에 5분의 2C 플러스 C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양변에 5를 곱해주시면은 2C 플러스 5C는 마이너스 35. 됐죠? 아하, 그러면 C의 값은 마이너스 5다.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C는 반드시 5의 배수여야 한다. 마이너스 5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C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A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A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C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A와 C의 값을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죠? 이 친구가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야? 근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아니잖아. 어디야? 여기. 아이고, 다 풀고 실수할 뻔했어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두 근의 곱 10이 되겠죠? 따라서 2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1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해 주시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자, k 값들의 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k100 곱, k의 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항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가우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가우스의 성질을 모르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난 가우스의 성질 때문에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가우스의 성질 중 가우스를 풀어냈을 때 이 아래 끝, 요 아래쪽 범위의 값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 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찾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0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 돌마고등학교에서 13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스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2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혹시 수투나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이거 전개하면 4차고 4차 함수니까 미분을 통해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자, 전개 이전에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딱 보니까 여기가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t, x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일단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x제곱 플러스 2x. 자, 그러면 이것을 t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한 t와 x에 관한 바로 2차 함수다.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차 함수는 역시 꼭지점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서 자, 이쪽에다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쓱 그리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y절편과 x절편이 모두 0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3? 어디쯤 있을까?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자, 플러스 2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쯤 있겠다. 그지? 플러스 2는 여기쯤. 그럼 그림을 갖다 좀 더 예쁘게 그릴 걸. 자, 이렇게 가서 쭉 내려가 가지고 0,0을 통과한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러면 여기쯤 우리가 f2 즉 함수값 t값이 존재하겠죠? 여기다 2 넣어 주시면 어떻게 돼? 여기가 2,8이 나오겠습니다. 2,8. 됐죠?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죠?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스몰 x의 범위를 통해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t의 범위는 t가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부터 최대값 8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얘는 왜 안 구하죠? 자, 이 친구 구해봤자 그림이 우리가 아무리 개판으로 그렸어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떨어진 거하고 마이너스 2에 1에서 3 떨어진 이 친구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도 확인해 볼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t 값은 4 마이너스 1이니까 3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t 값은 8이 나오죠. 자, 방금 전에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방금 전에 이 친구를 우리가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싹 옮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색깔 바꿔서 y라고 하는 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써놓으니까 다시 y와 t에 관한 2차 함수 즉 y를 t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된 2차 함수예요. 자, 2차 함수니까 역시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t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친구도 그림을 쓱 그려보시면은요, 어떤, 여기다 그릴까? 자, 꼭지점이 4, 마이너스 4예요. 그죠? 4, 마이너스 4, 4, 그리고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가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이참수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쓱 그려보는데, 자, 이참수 그래프. 자, 편리하죠? 그죠? 세상 편해요. 그죠? 자, 좀 이렇게 옮기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y절편 12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t의 범위가 있잖아.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8까지야.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죠? 여기 색깔 좀 바꿔서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 거야. 자, 중요한 건 4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5죠. 5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것은 4만큼 떨어져 있을까? 여기쯤 될 거야. 여기 8. 그럼 여기쯤. 자, 4로부터 4 떨어져 있고 4로부터 5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또 조금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결국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t가 4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누가? y 입장에서. 지금 질문은 fx, 즉 fx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고 이 fx를 우리가 y로 치환했으니까 그죠? y는 fx.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y의 최대값은 방금 전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얻어진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뜩 넣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1 플러스 8 플러스 12 얼마가 되겠습니까? 21. 꽤 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t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y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값 그리고 이것을 최대값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1이니까 17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요. 이렇게도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질문이 나오냐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느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느냐? 이런 질문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t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t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쓸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t가 마이너스 1이 되고 t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최대값 21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4가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자, t가 4다?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귀찮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가 4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고요. 짝수 공식 써주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무엇입니까?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바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일 때 t가 4가 될 수 있고 t가 4일 때 y는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습니다.까지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항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진고등학교에서 2014년 9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고요. 역시 2차 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2차 식이 있는데 구간별 함수라고 하죠. fx라고 하는 것이 스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식을 세워서 그리고 식을 정리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만 한 템포 줄이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주어진 2차 식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요 식이죠. 그죠? 그러면 주어진 2차 식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y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이 존재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죠. 근데 아래로 볼록한 그러면서 음수인 부분이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fx는 절대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었고요. 절대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간별 함수라고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절대치라는 기호를 쓰지 않은 장점은 있지만 어때요? 식이 오히려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건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그림을 갖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은 자, 어떤 직선을 쓸까? 요걸 쓸까요? 그래요. 자,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자, 요 녀석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림은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흐리게 한번 그려볼게요. 보일랑 말랑.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어야 될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y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인데 자, 전체의 절대치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 그냥 그리라고. 그럼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릴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사이일 때는 자,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야? 이거 뭐야? x축 대칭이죠. 그건 이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려라. 절대치가 붙어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원점, 여기가 x축.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접어 올리자. 접어 올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구간별 함수식을 문제가 이렇게 나오던 빨리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좀 더 진하게 우리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덧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fx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이 친구가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fx라고 하는 녀석
은 2x 플러스 k하고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x 되니? 자, 이것을 만족하는 설명 중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얘들아, fx-2x-k는 0이라는 방정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 뭐야? 두 그래프 관계로 본다는 얘기야. fx라는 녀석과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자,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 이 둘의 관계로 해석하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실근,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라고 해석하죠. 그럼 이걸 다시 읽어볼게. k 값이 바뀌면 근의 개수가 바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 근의 개수가 바뀐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 직선이 막 움직일 거야. 무엇 때문에? K값이 바뀌니까. K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런 걸 Y축 평행 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의미 있는 데가 필요해요.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접할 때. 그죠? 요 그림 조금만 더 길게 그릴까? 네, 이렇게. 그러면 접할 때 교점이 세 개가 생기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아이고, 그림이 여기 조그매. 자, 여기에 세 개가 생기겠어요. 그죠? 됐습니까? 자, 또. 자, 이 직선을 살짝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여서, 하나 더. 이렇게 복사해서 움직여 봤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죠. 세 개가 생겼어요. 자, K의 값이 여기 있을 때는 교점이 3개. K의 값이 여기 있을 때도 교점이 3개. 아니, 이 직선을 좀 더 움직여 볼게. 자, 좀 더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직선을 좀 더 움직여. 이제, 자,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제 움직여. 교점이 2개. 여기까지 2개였죠. 여기까지 1개였죠. 교점이 없어요. 다시, 여기까지 2개, 여기까지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자, 얘를 좀 더 움직여 볼까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교점이 2개의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볼래? 좀 더 확대해 볼게, 이 그림을. 자, 확대해 보고 이 직선을 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직선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여기가 뭐야? 교점이 무려 하나, 둘, 셋, 4개. 4개가 생기는 거야, 교점이. 그죠? 그럼 K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위치 잡아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K의 값이 이렇게 다양하게 값으로도 나오고 범위로도 나왔는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미 있는 점들이 필요해요.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 그리고 기울기가 2가 되려면 여기가 4.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0 지날 때 여기 k의 값은 4가 될 거예요. 그죠? 되니? 그러면 여기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4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또 3개의 교점을 가질 때 이렇게 접하니까 역시 4보다 커야 되겠어요. 그러면 4이거나 4보다 커야 돼. 근데 k가 4분의 9일 때 4분의 9는 대략 2니까 여기쯤 있겠죠. 4분의 9는 k가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아니 그렇다면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요? 2개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다.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k의 값이 4거나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지? 접할 때 구해야 되는데 자, 구하기 전에 보기를 쓱 봐봐. 4분의 17이 갑자기 나왔지. 이 4분의 17이 4보다 조금 더 크니까 접할 때가 아닐까?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합시다.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하고 EX 플러스 K가 접해야 되니까 자, 여기쯤 요 칸을 이용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게 현실풀이야. 그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자, 이 친구하고 EX 플러스 K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됐죠?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9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꼴 0. 아, 그러니까 k가 4분의 17.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여기 접할 때 k의 값이 4분의 17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4분의 17. 그죠? 그러면 4보다 크고 4분의 17보다 k 값이 작을 때에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한다. 옳은 설명이 돼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자, 여기 1,0을 지날 때 기울기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2개가 되겠죠. 그럼 교점이 2개였다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은 틀리다. 그러면 이때 맞는 답은 2번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 문항을 해설해 보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리고 요 비좁은 공간상에서의 판단이 정확해야 돼. 접할 때도 계산해야 되겠고 특정점을 지날 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17번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74번이고요. 2013년 경찰대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입니다. 자, 여기에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앞서서 우리가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쉬운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우스라고 하는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인데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 n, 반드시 n은 정수다라고 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n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x가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표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범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라고 하는 것은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알파를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니, 다른데요? 아니, 똑같은 거야. 얘는 부등식을 사용해서 표현한 거고 얘는 그냥 더하기 그리고 이 더해지는 숫자 알파를 갖다가 새롭게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입이 근질근질해요. 요걸 갖다가 이제 가수라는 개념입니다. 정수에 조금 더해지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수라는 말을 쓰지 말재요. 아마 가수연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수인데 왜 수학에서 쓰냐?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뭐 미뤄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못 쓰고 그냥 정수에 더해지는 숫자인데 그 더해지는 숫자가 0에서부터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물론 여기서 n은 앞서서 정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어떡하지? 얘들아, 여기 보면 x도 나왔고 가우스 안에 x도 나왔고 가우스 안에 x의 제곱도 나왔어요. 이렇게 x가 서로 다른 차수를 가질 때 범위로 표현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74번 문항을 풀 때에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n은 정수,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준식이를 쭉 써볼까요? 준식이는 x 대신에 n 플러스 알파.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가우스 x 취하면 그 친구가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n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187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우스 살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바로 n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n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역시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가우스의 결과값은 항상 정수라고 했잖아요. 다시 가우스의 결과값은 항상 정수다.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친구도 아직 정리는 안 했지만 정수가 되겠죠. 이 친구 원래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을 한번 쭉 보세요. 왼쪽을 쭉 보시면 바로 n제곱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187이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n제곱 플러스 2 알파 n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잘 봐. 이 친구 정수지. 이 친구 정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지. 이거 정수지. 그럼 누구만? 바로 알파 n만 정수이면 되는 거야. 정수. 즉 알파 n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고? 정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알파 n이 뭐라고?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고. 자, 앞서서 우리가 가우스 x가 a. 자, 가우스 x 플러스 a가 가우스 x 플러스 a로 쓸 수 있다. 언제? a가 정수. a가 정수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친구가 정수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친구도 정수잖아. 얘도 정수잖아. 그지? 그러면 우변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n제곱 2 알파 n 더하기 가우스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니?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도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면 가우스 알파의 제곱은 자동으로 0이 돼버리겠죠. 이게 가우스의 성질이란 얘기야. 됐습니까? 아하,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쁘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서 이 친구 뭐라고? 0. 그러면 n제곱은 이렇게 스스로 지워질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 지워져서 여기가 알파 n이 남겠죠? 이건 0이어서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n 있고 여기 알파 n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더한 게 187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등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n 플러스 n 알파는 n 플러스 n 알파, 그지? n 플러스 n 알파는 18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n으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알파는 18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1 플러스 알파는 n분의 187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알파는 n분의 187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정리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알파의 범위잖아요. 알파의 범위를 활용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거 끌고 올라와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알파가 얘잖아. 그러면 n분의 187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에 1을 더해 주시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n분의 187이 자,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양수, 이 친구도 양수, 이 친구도 양수일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각각 역수를 취해도 아니 이렇게 하지 말까? 여러분들 좀 힘든가? 자, 그러면 n이 양수이니까 요거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n 그래서 187 양변에 n을 곱하겠다는 거야. n이 양수니까. 그러면 얘가 2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따져 주시면은 n은 187보다 작아야 되겠고 이렇게 따져 주시면 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87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쪽에다 쓸까? 자, 요쪽에다 쓰시면은 2분의 187보다는 n이 분명히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18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게 대략 93.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93.5보다 큰 정수라고 하는 건 94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187도 정수니까 187까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몇 개야? 정수가 몇 개? 187 마이너스 94 플러스 1이니까요. 바로 94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n이 94번 바뀌면 자, 이 n이 94번 바뀌잖아요. 그죠? 187이 들어왔어.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될 거고 알파가. 됐죠? n이 여기 94가 들어왔어. 94가 들어주면은 1. 얼마 얼마에서 1 빼니까 0. 얼마 얼마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만 구할 수 있으면
결국은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n의 개수를 구하면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근의 개수는 무려 94개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점이 뭐야?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몰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가우스의 성질을 이만큼 알아야 되는데 경찰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3 학생들이 푸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왜 풀어줬겠어요? 이거 분당에 있는 낙생중앙대진 중 어느 한 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죠? 언제? 1학년 시험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한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4번 문항을 풀어봤고요.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도 경찰대 기출문항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예요. 자,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도 2차 함수하고, 즉 2차 방정식에 가우스가 포함되었었죠. 이 문제도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경찰대는 이렇게 가우스를 좋아할까? 그지? 자, 어쨌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P라고 하고요. 모든 실근의 합을 Q라고 해서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마다 그 풀이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그 풀이 접근법도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문제를 비교하면서 같이 풀어드리기로 할게요. 자, 조금 전에는 x를 n 플러스 알파로 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풀면 좀 불리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가우스 안에 x에 관한 2차식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가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x의 2차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를 n 플러스 알파로 치환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써주세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솔루션. 자, 가우스만 남기고 다 한쪽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나누기 3은 가우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근, 특히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 관계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3분의 2,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3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친구를 가우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우스 x 그래프는 잘 그리시잖아요.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이 친구 뭐 완전 제곱을 할까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1x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2x-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우스 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자, 어떤 걸 가지고 그릴까? 이걸 갖고 그려볼까요? 그죠? 자,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계단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또 셋,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묶어서 이쪽으로 묶어서 컨트롤 G,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복사. 됐죠? 오케이. 자, 이 친구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90도를 꺾어. 됐죠? 이렇게 꺾어서 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아래로도 한 번 더 복사. 자, 이렇게 해서 격자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에다가 X축, 여기다 Y축. 됐죠? 여기가 원점. 자, 우리가 가우스 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0,1에서는 이렇게 0. 이것도 좀 표시할까? 그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됐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뭐, 요 정도 표시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1, 2에서 3 사이에서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이번에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0과 2분의 1을 지나죠. 0과 2분의 1. 그죠? 0과 2분의 1. 0은 뭐 그냥 하나 찍고 2분의 1은 여기쯤 되겠네요.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걸. 그지? 자, 그 다음엔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x에다가 1 넣어봐. 점 찍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1 넣었을 때 3분의 1 여기다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됐어요. 2 넣어보세요. 2 x에다가 2 넣어주시면은 자 얘는 3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2 넣어주니까 2,2 여기를 지나요. 그럼 이제 쭉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빨간색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이쪽에다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해도 더 이상의 교점이 생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교점 셀 수 있을까? 교점 세볼게. 여기 하나, 여기가 둘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셋, 여기가 넷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4개. 교점의 개수 4개. P의 값은 4입니다. P의 값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해야 돼. 여기는 뭐야? 아까 2분의 1 구해놨잖아. 그래서 모든 실근을 구해야 되니까 x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다. 자, 또 하나 있죠? 여기 0, 0. x 0은 0이다. 자, x0는 뭐 이렇게 예쁘지 않게 썼니? 우리가 순서를 뭐 이쁘게 씁시다. 자, x1 첫 번째 근은 0이고 두 번째 근은 2분의 1이고 자, 세 번째 근은 찾으셔야 돼요. 이 친구랑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x의 값이 자, 요 식의 값이 가우스의 값이 1일 때 그러면 3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1일 때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3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될까요? 그쵸? 2, 1, 1, 3 3, 1 이렇게 3, 1, 3, 1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2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인데 여기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값은 2분의 3이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x3가 2분의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는 그냥 점 찍었는데 딱 맞잖아요. 2죠. x4는 2야. 됐죠? 그럼 이들을 다 더해주시면 이거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4 그래서 Q의 값은 또 4가 되겠습니다. Q의 값은 4 아니 그랬더니 뭐야? 교점의 개수도 4개 그 근의 합도 4 그래서 P 곱하기 Q의 값은 16 해가지고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별력 문제 중에서 경찰대 문제 그치 사실 이 경찰대 문제는 뭐예요? 고3들이 푸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찰대 문제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경찰대쯤이야 생각하고 그런 대학 내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고1 때부터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EBS 고난도의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EBS 고난도 문제인데요. 만점 특강 99번 문항입니다. 역시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고 어떻게 푸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됐습니까? 자 루트가 있고요. 그 안에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2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6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에 관한 4차식이 있고 그걸로 모자라 다시 전체의 제곱이 되었다. 이거 전개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그지? 일단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1은 또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며 판별식 D 36 마이너스 4 32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이고 두 근의 곱이 또 양수이면서 판별식 D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다. 뭐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냈다는 얘기야. 자, 이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다항식에서 0이 되는 2차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잡한 고차식, 고차식은 3차, 4차, 5차 이런 n차식을 1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웠습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것도 배웠고 조립제법도 배웠고 개수 분리법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전략을 짜볼게요. 이 4차식을 0이 되는 이 2차식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나눠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개수 분리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수들을 쭉 모아볼까요? 1도 있고 마이너스 12도 있고 36도 있고 그 다음에 6도 있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야? 4차, 3차, 2차, 1차 상수 빠졌네? 0.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는 녀석의 개수를 써보니까 1,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부터 나누는 거야. 여기 1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1. 자, 빼줄까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얘는 0 되겠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6, 여기는 35, 그 다음에 이 친구는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다시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 자, 66이 36.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또 빼주시면은, 자, 얘는 0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 친구는 12. 그리고 자리 맞춰서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6. 자, 그리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빼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6, 그리고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2,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6, 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라고 하는 것은 0이 되는 2차식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6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베타의 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베타의 식. 이 친구.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12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6 베타의 제곱 플러스 6 베타 똑같잖아. 그러면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은 뭐다? 6 베타 플러스 1로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준식이 정리할게. 자, 두 번째, 야, 준식아 일로 와라, 준식이. 너 제곱 좀 하자. 그랬더니 루트 안에 6알파 플러스 1 플러스 6 베타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야. 그런데 다시 위를 보세요.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야. 그러면 이 친구 양수, 이 친구 양수죠. 여기 6 어디 갔니? sorry, 6. 자, 우리가 요거 2교시 첫 번째 문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문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 친구는 양수가 들어갔어. 근데 이 문제를 예전에 대진고등학교에서 이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이 숫자를 조작한 거야. 가능하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6알파 플러스 1이 양수니까 6 베타 플러스 1도 양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개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6알파 플러스 1, 6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6알파 플러스 1, 6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36 알파 베타 플러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대입하시면 36 플러스 2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가 1이야. 그러면 36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야. 36 플러스 1 예쁘게 정리하시면 38 플러스 2배 루트 73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인데 갑자기 이게 뭐야? 고차식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좀 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쫄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응? 쫄면 안 되고 선생님 저는 쫄면이 싫어요. 떡볶이를 먹을래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쫄면 안 되고 0이 되는 2차식을 활용해서 고차의 식의 차수를 줄여내야 된다. 고차의 차수를 1차로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죠? 고차의 차수를 1차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99번 문항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2번 EBS 고난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길고 복잡한데요. 이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놓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2, 그리고 8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자, 가로가 12, 세로가 8인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4점 PQRS가 있는데 각각 4점 ABCD를 출발하여 직사각형 ABCD의 4변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점 PQRS가 각각 매 초당 2,2,2,4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출발한 지 t초 후에 4점 PQRS로 이루어진 사각형 PQRS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자, 시간이 0초에서부터 4초까지 지날 때 ST라고 하는 이 넓이는 T가 알파일 때 최소값 S알파를 갖는다. 이때 알파 S알파의 값을 구하라 하는 미션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것은 PQRS의 속력인데요. 속력 S의 속력이 가장 다르죠. 가장 빠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0에서부터 4까지 시간이 지날 때 2 곱하기 4는 8이죠. 즉, 이 한 변의 길이를 넘지 않습니다. 또 2 곱하기 4 역시 이 한 변의 길이를 넘지 않고 이 한 변의 길이를 넘지 않는데 S라는 점만 어때요?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그러면 선분 DA를 넘어서 선분 AB의 중점까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각 선분 위에 PQRS가 있는 이 사각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0초에서부터 3초까지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범위를 나눌 때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일단 시간을 나눠 볼게요. 됐습니까? 왜 나눈다고? 이 그림처럼 그려지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3초 초과해서 4초 이하까지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S라는 점은 A, B 선분 위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사각형 하나 더 준비해서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3초, 4초가 지나갈 때 이 P점은 거의 B에 가깝겠죠. 자, Q점은 요 정도에 가깝겠죠. 대략 8 정도에. 그 다음에 R점도 대략 8 정도에 가깝겠죠. 자, 그런데 S라는 점은 A를 지나서 여기 중점에 거의 가깝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여기에 그려진 사각형과 이 핑크색으로 그려진 사각형의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전략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커다란 사각형, 즉 8 곱하기 12 이 직사각형 ABCD에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4개의 삼각형을 빼버리면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는 바로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여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ST. 자, ST라고 하는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0에서부터 3초 사이에 ST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체 넓이는 8 곱하기 12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무엇을 뺄 거냐면 1번을 뺄 거야. 자, 1번은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붙을 거고 2번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분의 1을 갖다 앞으로 미리 뽑아놓고 우리 먼저 1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건 8에서 요 길이가 2t죠. AP의 길이가 2t니까 8에서 ET, 즉 AP의 길이를 빼면 PB의 길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요 정도 암산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8-ET. 됐죠? 자, 그리고 Q의 속력이 2이니까 바로 여기 BQ의 길이는 ET가 되겠죠. E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봤어요. 자, 2번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QC의 길이는 12에서 BQ의 길이가 2T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2-2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2-2T 곱하기 자, 여기 아래 속력이 역시 2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T예요. 그쵸? 2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봤죠. 자, 이제 이어지면 3번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러분들 요 길이 얼마야? 8-2T지. 8-2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길이 얼마야? 요거 조심해야죠. 얘는 4T예요. 4T. 됐습니까? 오케이. 자, 더하기.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12-4t예요. 12-4t. 됐죠? 자,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냥 2t가 되겠죠? 왜? 전피의 속력이 2니까. 그래서 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쪽에 2분의 1을 요 안에다가 다 곱해서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 곱하기 12는요, 9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요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가 약분돼 버렸고, 전개하면 8t-2t의 제곱. 자, 요 정도 계산 따라오셔야 돼요. 2는 약분되고, 12t-2t의 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써도 되겠죠? 자, 요거 약분되어서 2t죠. 그러면 16t-4t의 제곱. 16t-4t의 제곱. 자, 이 정도 쓸 수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아이고, 요거 좀 칸이 부족하네. 여기다가 쓸게. 자, 요거 2 약분되고 12t-4t의 제곱. 12t-4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거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그러면 96 마이너스, 자, 우리 2차항부터 찾아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t의 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12t의 제곱, 12t의 제곱. 자, 이번에는 우리 주황색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플러스 8t, 플러스 12t, 플러스 16t. 아이고 헷갈려. 여기까지만 일단 계산해 볼까? 20에다가 36. 그러면 이 친구까지 48t.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8t. 됐죠? 자, 이걸 좀 예쁘게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자, 12, 48, 96이 있으니까 우리 12로 묶을 수 있겠다. 그러면 12로 묶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됐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96 이렇게 써보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완전 제곱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t-2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6 마이너스 48이니까 48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시간이 0초에서 3초까지 지날 때에 드디어 넓이의 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됐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3초에서 4초 사이까지 지날 때, 됐습니까? 또 넓이의 식을 구해야 돼요. 그죠? 요거 이제 검은색으로 해볼까? 검은색. 이쪽으로 가자. 자, 이쪽으로 갈게. 여기서부터 쓸게. 자, 칸을 조금 움직여도 될까? 아니면 여기다 쓸까? 꽤 길 것 같은데.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나중에 문제 풀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자, 두 번째. ST. 자, ST라고 해놓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82인 직사각형. 아, 그러면 얘는 뭐야? 8 곱하기 12 빼기. 자, 여기 조그만 요 1번 삼각형. 여기 두 번째 2번 삼각형. 자, 여기 세 번째 얘는 삼각형 아니지. 뭐야? 사다리꼴이지. 3번 사다리꼴을 빼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사다리꼴 구할 때도 2분의 1이라는 개수가 필요하니까 2분의 1 앞으로 뽑아버리고. 됐죠? 이런 정도 상식은 있어야 돼. 됐죠? 야, 요거 뭐야? 여기가 P잖아. P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PB의 길이는 8-2t. 됐죠? 8-2t. 자, 그 다음에 BQ, 여기가 Q잖아요. BQ의 길이는 2t. 됐습니까? 2t. 더하기. 자, QC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2t. 12-2t. 자, 그 다음에 여기가 R일 텐데요. CR의 길이는 2t. 됐습니까? 오케이. 칸이 될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칸이 살짝 밀어놓고, 살짝 밀어놓고 합시다. 그죠? 문제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그죠? 화면 안 잘렸죠?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 DR의 길이는 8-2t죠. 그쵸? 그래서 8-2t 됐습니까? 더하기 자, AP의 길이는 그냥 뭐 하면 되겠습니까? 4t? 아니죠. 조심해야 돼. 자, 뭐냐면 4t는 여기서 이만큼 간 거란 말이야. 거기서 12를 빼줘야지. 바로 AS 여기가 S니까 AS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4t는 이만큼 간 거라고. D에서 출발해서 4t에서 무엇을 빼줘? 12를 빼줘야 돼. 그러면 4t 빼기 12 됐습니까? 오케이. 자, 화면 잘렸을까? 잘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높이 얼마? 12. 자, 조금만 더 밀어볼게. 조금만 더 밀어서, 그치? 여기다 12까지 쓰고 싶어. 자, 여기다 12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리지 않기를, 기원하며. 그치? 근데 바본가 봐. 약간 축소하면 되는데. 자, 약간 축소. 아니, 너무 글씨가 작잖아.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 그치? 다시 확대.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잘 보일 거야. 자, 여기 잘리면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96 마이너스. 자, 또 2분의 1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 그치? 2분의 1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괄호 열고 자, 여기 2분의 1 곱해서 전개하니까 8t-2t의 제곱 됐죠? 예, t 12t-2t의 제곱 자, 요건 계산해야 되겠네 2t-4 그 다음에 6 2t-4 곱하기 6까지 아이고 헷갈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12t-24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t에 관한 2차 항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4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96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황색으로 1창 8t, 12t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입니까? 32t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2t 됐죠? 그리고 플러스 24 자, 예쁘게 정리하시면은 4로 묶으면서
4t의 제곱 마이너스 8t 그리고 120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 완전 제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4의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20 마이너스 얼마야? 16 곱하기 4 64 그러면 5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3에서부터 4 사이 구간의 넓이의 식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들아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하지? 계산 여기서 중간에 뭐 하나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도 그런 게 좀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ST, 그 다음에 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ST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T축이 되는 것이고, 얘가 0이 되잖아요. 오케이. 자,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3이고 4입니다. 그림을 아주 이쁘고 잘 그리면 좋겠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점만 잘 표현해줘도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쯤 2가 있겠죠? 여기가 3이었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자, 이 친구부터 꼭지점의 좌표가 2,48이에요. 야, 여기가 2고 48은 어디다 표현하겠니? 모르겠어. 그냥 대충 여기다 표시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48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서 좀 센스 있게 이 친구의 y절편은 96이죠. 여기가 48이면 여기 96이라고 우겨. 됐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로 지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한번 쓱 넣어봐. 3을 딱 넣어보니까 60 나오지. 60이면은 여기 어디쯤? 여기쯤 60이라고 또 우겨. 됐지? 여기가 60.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지? 그렸어. 자, 이 친구는 꼭지점이 4,56이에요. 4,56이니까 요 중간쯤 되겠죠? 4,56. 그러면 4,56에 여기를 56이라고 막 우겨. 그러면 되는 거야. 56. 그럼 4,56. 자, 그 대신 여기다 3 한번 넣어봐. 역시 60 지나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는 이 그림 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0에서부터 4 사이에 최소값이 되는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48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2가 될 거고 S알파는 48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파, S알파라고 하는 것은 9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수능 21번, 30번은요. 요거 곱하기 10. 요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추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고난도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범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x-a가 크거나 같고 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그림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과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특히나 대칭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가 얼마야?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그림에서 y절편 3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범위야. 이 범위가 좀 이쁘지 않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x 혼자 있어야지 여기 small a가 같이 있으니까 좀 복잡해. 그래서 범위를 좀 예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a를 더해 주시면 a-2분의 1보다는 커나 같다 x가 a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범위의 크기입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의 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1 차이. 즉 구간이라고도 하고 범위라고도 하는데 구간의 차이, 즉 범위의 차이가 1 차이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a-2분의 1이나 a 플러스 2분의 1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함수값의 최대 최소가 결정되고 그 차가 2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딱 한 곳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극단적인 선택이 뭐냐면 내가 a-2분의 1이 정확하게 1에 놓이게 된다면 여기에서 1 차이가 되는 곳은 당연히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점과 요 점을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 쓱 써. F1이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고 F2라고 한다면은 자, 얘는 4, 4, 3.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 차이가 1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a-2분의 1이나 a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1에서 벗어나서 이 구간이 이 범위가 모두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지만 최대 최소의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추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이다. 즉 거리의 차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어중간하게 여기 어딘가 이렇게 갔어요. 어딘가 이렇게 간 거야. 자,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혹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쯤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둘 다 1보다 작을 때 이 범위가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작을 때 왼쪽에 있을 때 대칭축의 왼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최대 이것이 최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 최소의 차라고 하는 것은 f a-2분의 1 빼기 f a 플러스 2분의 1이 2가 되는 그 a를 찾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거 계산하시면 이걸 여기다 넣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준식이는 자, 여기 a-2분의 1 들어가 주시면은 a-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자, 요 친구가 여기로 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a-2분의 1 그쵸? 그래서 a-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쉽게 지워지죠? 요거 어떻게 할까? 전개할까? 우리 합차의 공식 배웠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 둘이 더하면 2a 마이너스 2. 둘이 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2가 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워지니까 a의 값이 0이지. 자,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a가 0이야. 맞네. 오케이. 그러면 a가 0이면 되겠군. 자, 이번에는 이쪽 왼쪽이 해결되었으면 대칭성에 의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대칭축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칭성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직사각형이 움직여서 A가 어디에 가 있으면 0에 가 있으면 자, A가 0 넣어봐요. 여기다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 사이 여기에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도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 2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여기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3이 나오겠죠. 누가? a-2분의 1이 2분의 3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값 두 개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a 값의 합은 얼마? 2다. 해서 우리가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 113번 문제 가볍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만점 특강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또 단원평가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단원평가 테스트도 지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